미국은 이미 사드 요격 미사일의 50%, 패트리엇 미사일의 50%, 토마호크 미사일의 30%를 소모했다. 이란 전쟁으로.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비축했다. 몇 달 후에는 미국이 방어할 무기가 바닥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는 알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이 400만 달러에서 450만 달러. 근데 이란 드론 한 대가 3만 달러 정도. 400만 달러짜리로 3만 달러를 격심시키는 거예요. 가성비가 최고네요. 네. 네. 하나의 표적을 요격하는데 두 발을 발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400만 달러짜리 두 발이니까 800만 달러. 드론 하나 3만 달러는 맞추라. 그렇게 해야 계산이 맞지. 그러니까 이번 준비를? 전쟁에서 제일 황당한 게 이 대목인데 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현대전의 대세가 됐다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미리 준비를 안 한 거지? 그걸 보고도 저렇게 무방비 상태니까 걸프의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이 우리 안전을 못 지켜주는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을 상대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러시아가 쓴 드론이 저 이란 드론이에요. 그래서 4년간 시달리다가 노하우를 네.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요격 드론이라는 루카스 시스템을 저기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지원해. 왜냐하면 미국이 야. 대책 없는 나라라 그래가지고. 현대전 추세에 맞는 방어 체계가 없었다. 그래서 이란의 반격을 허용했다. 이게 치명적인 그쵸. 1번인 네. 사안이라면 2번 사안은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란이 기뢰를 뿌렸는데 못 찾아. 더군다나 찾는 기뢰 제거 소해함이 미국에 없어. 영국이 아직 안 도와주고 전쟁 끝나면 돕겠다는 거예요. 종전 후에 후회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영국 프랑스가 하는 건 미국을 배제하고 이러니까 달라요. 그리고 나토는 기뢰 제거함이 있어요. 소해함이. 근데 미국이 내척을 갖고 있던 걸 작년 가을에 퇴역시켜 버려가지고 그 연안 아닙니까? 이 근해. 우리가 서해 NLL을 방어할 때 큰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작고 빠른 고속정으로 예. 하는 거예요. 누비면서. 예. 미국이 구축함을 27척에다 항모를 3개를 저쪽에 집어넣고도 집어넣었어. 연안 전투를 할 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해협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호르메즈 해협 저 바깥에다가 블록케이드 그 봉쇄선을 쳐가지고 네.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한국 해군은 하는 걸 미국 해군은 왜 못해? 왜 못하냐? 우리는 더 넓은 지역을 다 통제하는데 미국 해군은 이런 전력이 없어요. 예전에 영국의 해군 자산을 장난감에 비유했어요. 네. 토이라고. 네. 그러놓고는 이번에는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토이가 다시 필요한 거야. 토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적대 행위가 종료가 되면 그렇지. 우리가 잠수부 투입해서 도와주겠. 기뢰나 연안 작전에서 미국은 365가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 여기 나토 국가들은 그 기뢰함을 갖고 있거든. 예. 한국, 일본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한 척도 안 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아랍에미레이트가 달러 수업 해줘라는 그 기사에 네. 니들이 안 해주면 위안화로 석유를 그치. 결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뉘앙스가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니 친미국가잖아. 그게 풍기는 게 이제 이탈이 시작됐구나.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UAE나 사우디가 석유를 달러로 이제 팔아가지고 국내에 비축된 달러를 갖고 미국 채권을 사왔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달러가 엄청나게 중동으로 흘러간다 그러지만 그게 미국으로 다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달러의 선순환 구조를 그렇지. 만들어 온 걸 페트로 달러라고 이름하여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 석유가 봉쇄가 되고 이러면서 미국이 그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달러 페트로 달러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이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중국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네. 같은 시기에 위안화 국제 결제가 10% 정도 늘어났어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아픈 대목이죠. 전직 CIA 요원 중에 한 명이 자기 유튜브에서 댄케인과 트럼프가 설전이 오가는 도중에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핵코드를 달라고 했다. 핵코드를 달라고 하니까 댄케인 합참의장이 나가버렸다. 핵가방은 네. 대통령 수행원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핵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핵이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해상에서 발사하는 핵이 있고 SLBM. 예. 마지막으로
탄도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핵이 있어요. 대통령의 결심으로만 발사할 수 있는 핵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그거는 있구나. 탄도 미사일인데 거기서 암호 코드를 그 핵가방을 열고 대통령의 암호 코드를 불러주면은 네. 8개 주에 배치돼 있는 핵기지에서 핵이 투발이 돼요. 반면에 전략 폭격기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이거는 NSC와 그 핵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치면은 우리가 공포에 떠는 이유가 핵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합참 의장하고 핵에 대한 논쟁을 했다면 의장을 거쳐서 하는 다른 핵무기들이 있는 그런 건 거예요. 폭격이네. 그것도 다 나한테 가져와. 아니 본인도 요 얘기 참나. 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케인이 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문제점을 쭉 보고를 했는데 그거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트럼프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극복 가능한 문제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협을 봉쇄했다는 뜻도 다름이 아니라 저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이 갖고 통행료를 받는다는데 미쳐가지고 같이 우리가 봉쇄한 먹자. 거. 그렇지. 그때도 돈 얘기였어. 그럼 우리 같이 걷자. 전 세계 이제 항해 규칙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걸 눈치채고 인도네시아가 말라카 해협에서 우리도 통행료 걷겠다고 나왔었어. 할 수 있죠. 전 세계 물동량은 타이완 해협이 제일 많은데 어. 이러면 대만도 우리도 그 사이에 조선소. 스웨즈나 파나마운하의 통행료가 10배가 뛰었고 이런 게 다 무기화가 되는 거고 언론도 요즘 기사 쓸 때 많이 자제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인 그 충격을 안 주려고 조심조심하는 논조들을 내가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올해 안으로는 정상화 안 됩니다. 전쟁 전으로 못 들어가요. 그 맥케인 상원의원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이 이제 그 미중 그 특위 위원장을 할 때 지금 무기 체계는 중국에 진다. 이래가지고 대형 무기 체계를 앞으로는 미래 전쟁 전투에 맞는 새로운 능력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거 하다가 죽었거든. 트럼프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해주는 배경에는 지금 한국 정부가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는 고분고분하지가 않다. 그렇죠. 예, 우선 저번에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X의 그 게시글은 이건 세계적인 파장이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과거 같으면은 이래 전쟁하는데 숨 죽이고 그 눈치만 보던 한국이 많이 컸네. 그러더니 왜 저래? 뭐 이런 거에다가 두 번째는 정병화 특사를 이란에 보낸 거예요. 이란하고 이렇게 특사를 보내 직접 대화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히스테리에 빠졌어요. 한국에 대해 가지고 막 규탄을 한다 그러고 군함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군대는 안 보내주고 특사를 보내? 누구 편이야? 이게 지금 쌓이고 있는데 이게 정동영 장관 발언까지도 불똥이 튄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국 정부가 왜 저러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냥 한국 정부의 주관적인 표현을 한 거다 이래놓고 건드리지는 않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한가? 그렇지. 이런 몇 건의 지금 사안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이라크 파병이나 이런 문제로 몹시 시달렸고 그때 당시에도 고생 많이 했지만은 야 우리가 언제 한번 국가적인 자율성을 행사하는 중견 국가로서 좀 한번 당당하고 존경받고 설득하는 나라로 한번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어떤 일종의 정념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요즘은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그 전략적 자율 행보는 인도 베트남 방문입니다. 지금 인도 베트남은 이런 어떤 그 국제 정세에서 일종의 어떤 좀 자유로운 독자 생존 노선이 강한 국가. 지금까지 이런 논의를 다 합쳐서 보면은 각각은 좀 뭐 큰 사안이 아닌 것 같지만 합쳐 놓으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어떤 생존 전략이 무언가 이 규칙이 없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무언가 우리 스스로 이제 생존을 고민하는 이런 중견 국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란은 해야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 하나를 쥐고 저렇게 버티는데 한국엔 호르무즈 해협이 여러 개야. 반도체, 조선, 제조업, 조선, 방산.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뭔가 이렇게 그 헤어질 결심을 하는 듯한 걸 해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죠. 난 이거 3차 대전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중국 상해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이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국이 역봉쇄령을 내리면서 이 선박을 추적을 하기 시작하다가 어디서 잡았느냐? 인도 동쪽의 벵골만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벵골만. 여기까지 수천 킬로를 쫓아와서 잡아가지고 지금 억류시킨 거예요. 인도 입장에서 보세요. 중동에서 전쟁한다더니 우리 집 앞마당에 와서 지나가는 배를 납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도의 그 동쪽에 벵골만이지만 서쪽에는 가르시아라고 하는 미국, 영국이 같이 쓰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군사기지요. 러시아, 네. 전쟁 초기에 네. 이걸 쓰네 많이 해가지고 미국, 영국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졌는데 네. 전쟁 초기에 이란 미사일이 그 섬으로 날라오고 인도가 지금 석유를 그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수입을 하는데 인도, 파키스탄 여기서 석유값이요. 우리 돈으로 2,000원대까지 뛰었는데 인도, 파키스탄 보면은 GDP가 우리 8분의 1이요. 1인당.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기름값을 8배 줘야 되네. 어.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목숨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저 중재를 하는 게. 보통 제국이 만들어질 때는 보편적 가치에 의해 세워지고 몰락할 때는 인종적 가치로 몰락하는데 미국이 지금 그 순서를 가고 있죠. 초기에 이란 전쟁 이전에는 패권 조정기가 다수설이었어요. 이란 전쟁을 겪고 나서는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쇠퇴가다. 아. 그래서 지금 일어난 상황은 쇠퇴하는 그 말기암 환자, 암 환자의 5가지 단계의 분노가 있어요. 네. 처음엔 현실 부정하다 네. 마지막엔 타협.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심리 정서 전개가 암 환자의 심리 구조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보면은 내가 왜 말기암이야? 이러면서 현실 부정하는 제 우리 대통령 아니야 뭐 이런 걸로. 그런 느낌이야. 히스테리요. 그래서 진짜 미친 거냐 미친 척하는 거냐 이런 논쟁이 많지만 저는 미쳐 가고 있다가 정답이다. 살아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25조 사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2021년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이 있자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맞아요. 당시 부통령 펜스한테 지금 미국의 헌법이 붕괴될 시점인데 빨리 저 25조 사항을 발동해달라. 네. 근데 펜스가 잠시 고민하다 거절했거든. 거절했죠. 그래서 우리 발동이 그때 안 했어야 됐대. 되는데. 살아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유일하게 이 얘기가 나온 케이스는 그거 한 건밖에 맞아요. 없거든. 그런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한 이유는 핵가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벤스의 운명은 한덕수 모델이냐 한동훈 모델이냐. 자, 네. 전쟁을 내가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전쟁을 하시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벤스가. 그렇죠. 대통령한테 계엄은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시면 뒤처리는 하겠습니다. 이게 한덕수 모델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게다가 징역 23년. 그렇잖아. 그런데 한동훈은 뭐요? 국민과 함께 이 계엄을 막겠습니다. 그랬지. 이래가지고 그 갔잖아요. 맞아요. 그랬다가 한동훈은 배신자로 찍혀서 지금까지. 그리고 당적 박탈당하고. 저 영원히 이제 야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2의 유승민인 거예요. 그렇지. 배신자 프레임이 영남권에 무섭다고. 그렇게 됐는데 벤스가 네. 어느 모델을 따를 것이냐. 그렇죠.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 전역에 순회 강연을 시키는 거예요. 아, 좋다. 한국은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마가 진영에서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벤스가 그걸 알고 있고 충분히 배신한다고 찍히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인계점이 오면은 인계점이 오면. 네, 마가는 지금 사실 벤스가 하길 원하고 지금 구구 팟캐스트조차도 25정 사항을 발동 빨리 해서 벤스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